수익 구조가 안 나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희망퇴직입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구조조정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금융권은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주지. 근데 일반 기업들은 사실 뭐 많이 주면 이제 2년치 정도의 급여를 주는 거죠. 좀 더 괜찮은 데는 이제 뭐 자녀들 뭐 학비 그다고 그리고 이제 재취업하는데 이제 비용을 좀 대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당근을 딱 내놓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뻔히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희망퇴직 신청을 딱 받으면은 금융권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요. 목돈을 만지니까. 근데 일반 기업들은 이제 쉽지는 않은데도 그래도 떠밀려가듯이 남들이 하면은 같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희망퇴직을 신청자를 받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의 결론은 희망퇴직 신청 나올 때마다 버텨라입니다. 버텨라. 무조건 버텨라. 물론 이제 본인이 능력이나 이런 게 이제 역량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다. 회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용을 이제 삭감하고 이러면은 금방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딱 눈치를 채고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 나올 때 구직 활동 딱 해서 딱 마침 되는 회사가 있으면은 이제 희망퇴직금은 뭐 아주 끝내주지. 그거 받아서 이렇게 목돈으로 이제 대출금도 확 갚아버리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희망퇴직이 대부분 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 시류에 막 휩쓸려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응? 나와서 뭐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버텨라. 버틸 때까지 버텨라.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나 버텨라. 어? 니나 버텨, 임마. 어? 희망퇴직 신청하는데 그거 버티잖아요. 그 희망퇴직 신청하고 버티는 사람들한테 오는 채찍이 어마어마한 거죠. 일단 막 책상을 빼버려요. 막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둡니다.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매일 출근해봐요. 그러면 사실 일을 안 하고 또 월급을 받는 건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았잖아. 막 20년 동안 막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퇴직 후의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혼자 있는 거, 뭐 외롭다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퇴직 후의 인생은 혼자입니다. 뭐 옆에 가족이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혼자. 홀로 서기는 그야말로 홀로 서기거든. 근데 이게 익숙지가 않은 거야, 막. 끊임없이 뭐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갑자기 내가 혼자 있으면은 막 외롭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뭐 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이제 막 퇴직하면은 막 진짜 막 힘든 거죠. 막 스트레스 더 받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딱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놀고 쉬는데. 월급 주고. 책상 빼면은 옆에 책상 놔두고 앉으면 되잖아. 그 신문 보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래 지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보직 해임 됐네. 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회사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돼? 즐겁게 지내면 되지, 즐겁게.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퇴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은 그래도 아침에 출근해서 갈 때라도 있잖아요. 근데 희망퇴직 딱 신청하고 돈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하루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준비되지 않은 희망퇴직이니까 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제 아는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제가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 쳐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 받았는데 동기들은 막 나갔어요. 막 나갔는데 자기는 나는 이제 회사 있을 거예요. 딱 그랬어. 딱 버텼죠. 회사의 입장에서도 희망퇴직이 TO가 있어요. TO가. 예를 들면 뭐 상반기에 뭐 100명, 하반기에 100명 해서 200명만 원래 내보내자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주로 인사고과가 낮은 사람들 대상자를 삼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삼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면은 이제 엄청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상태인데, 뭐 인사고과가 그렇게 이분도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중에서 약간 좀 밑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버티니까 회사에서 딱 조치를 취한 거는 지방으로 발령내버린 겁니다. 지방으로. 그것도 현재까지 했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콜센터로 버리고, 콜센터. 그것도 어디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보내버린. 그분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잘했다 그러죠. 잘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길래, 잘하셨습니다. 가셔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서 버티세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계속 이제 또 2차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또 받는다고 공고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위에서 또 은근히 너 안 나가냐? 이러길래 아니요, 여기 저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 징한 놈이네. 아, 이거 괜찮아요. 저는 여기 사실 그 가신 분이 부산이거든, 부산. 부산 얼마나 좋아요, 거기 받은데. 발상에 전환하면 즐거운데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힘드신데, 사실 그분 부산 가셔서 몇 년 계신 줄 아세요? 7년 계세요, 7년. 7년 계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은 진짜 징한 놈이다 해서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갑자기 이제 광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그래. 광주로 가세요, 광주. 그랬더니 알았어요. 광주로 갔어. 광주로 가서 또 잘 지냈어요. 이분이 회사 내부에서 각종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죠. 저 부장은 정말 징하다. 어떻게 저렇게 징하게, 옛날에 다 동기들은 떠났는데 저렇게 징하게 붙어 있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하나 마나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에 2년 딱 있다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서울로 다시 복귀. 네, 서울로 복귀 딱 했어. 복귀 딱 해가지고 집이 이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이제 거기서 퇴직 맞으시면 되잖아요. 정년퇴직까지 쭉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5자만 붙으면은 딱 그냥 인사고과가 낮다 싶으면은 무조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너는 그래라. 나는 있을 거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누가 이렇게 막 임의대로 정리 못 합니다. 뭐 갑자기 그 회사가 무슨 뭐 망하는 상태다 이러면은 몰라도 그렇게 함부로 못 잘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도 통화했는데 자기는 이제 이게 워낙 단련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라 해도 다 간대. 지금도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대요. 막 뭐 어디 산으로 가라 해도 자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준비되어 있으면은 희망퇴직금 목돈 받아서 다른 데로 이직하시면 되죠. 예. 그게 가장 최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류에 막 휩쓸려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하고자 해서 이력서를 잡사이트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으면은 연락이 옵니다. 헤드헌트를 통해서 오든 본인이 입사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든 와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그 현실이 회사 딱 나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 희망퇴직을 바로 그런 나의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걸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준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가 일단 인력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은 이제 내가 나가서는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가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도배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학원비가 몇백만 원씩 한대요. 도배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도배 쪽에서는 막 30대들도 많이 이렇게 배운답니다. 손재주가 좀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잘 하고. 손재주 없는 사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배우고, 또 내가 부동산 중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니까 본인도 같이 따고 이러지 마세요, 좀. 본인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벌까? 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50대, 60대, 70대, 80대를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계획하에 나의 이제 인생 이모작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애들 키우고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애들 이제 크면은 이제 크게, 요즘은 또 돈도 할 일도 많대. 크도 뭐 많대. 그냥 뭐 결혼할 때까지. 끊임없이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전혀 돈 보태주잖아요? 집무서 넘겨주잖아요? 바로 요양원 가는 겁니다. 바로 요양원. 그거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까지 대학 보내줬으면 됐어. 그것까지 하고, 이제 내 인생 준비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그 일이 돈이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즐겁고, 이게 내가 나가서 아침에 출근할 때가 있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이런 생활을 대기업 다니면서 25년 동안 뭐 중견기업 다니면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힘들었고, 막 성과 낸다고 내가 뭐 100만 원 벌었으면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벌어라 하고, 2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벌어라 하는 게 회사인데, 그 스트레스로 20년 보냈잖아요. 그래,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그래. 나는 요리를 좋아해. 요리를. 그리고 뭐 맛있는 걸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하는 걸 좋아해. 그럼 처음에는 그게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빵 있잖아. 빵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럼 빵 만들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한번 팔아보는 거야. 그 팔려. 그러면 이제 빵집 차리는 거지. 바로 빵집 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뭐 이렇게 맛있게 뭘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사회에서 많이 누렸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사회봉사,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일, 이런 일들도 하시면은 그게 돈 안 들 것 같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발상이 문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25년, 30년 동안 정말 이렇게, 때려 죽여도 20일 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생활을 25년 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좀 섬기면서 살겠다. 내가 좀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딱 일자리 딱 생겨요. 거기서부터. 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돈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 일이 내가 전문 역량이 딱 쌓이면서 한 3, 4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딱 1만 시간을 보내봐. 그럼 딱 전문가 소리 듣거든요. 그거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많은 사람이 찾는 게 뭐입니까? 돈이죠, 돈. 내가 움직이면 돈인 거예요. 그럼 점점 페이가 많아져. 남들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나 편하게 살래 해가지고 그냥 집에 집담보로 이제 주택연금 받고, 내 뭐 국민연금 뭐 받고,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딱 계산 왔고 짜거든. 그러면 내가 한 350, 400 정도 쓰겠다. 그럼 나가서 내 몸 좀 움직이면 한 100만 원 더 벌어서 500만 원 쓰겠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뜻있게 좀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로 섬겼으면,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런 경력으로 또 다른 대기업에서 정말 이제 전문적인 역량을 쌓았으면은 이 정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청작년의 콜라보, 지자체마다 그런 자원봉사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또 열정은 있지만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쌓은 역량을 가지고 해외 뭐 영업이면은 해외 어떤 파트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든가, 뭐 국내 뭐 재무면은 재무, 뭐 IPO면 IPO, 이런 역량들을 쌓으신 분들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청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데는 가르치는 거. 그 영화 제목 갑자기 그 인턴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배우가 어떻게 합니까?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인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업무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걸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옆에서 잘 이렇게 섬기니까. 찾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찾는 사람이 되도록 돈 말고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역할이 결국은 돈으로 바뀝니다. 그게 200이든 300이든 그 전문적인 역량을 쌓고, 여러분들이 대기업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견기업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신 분들은 다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영어를 잘하든지 해외 네트워크가 좋든지 뭐 숫자 이거 강하시든지. 청년들이 요즘 취업도 힘든데 이런 창업한 사람들한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서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 도와줘 보세요. 이렇게 회사 컸어. 그러면 부장님 버리시겠어요? 같이 일하자고 하지.
그렇게 해서 기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기회는 기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닥다리인데 사회는 계속 바뀌고 급변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찾으려면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누리며 살았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사회에 좀 보탬이 되겠다. 응? 요즘 젊은 청년들 취업 힘들잖아요. 진짜 그 마음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이라도 좀 사주고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혼자 잘못 잘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혼자서 못하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활동하다 보면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퇴직도, 다시 돌아가서 희망퇴직도 준비가 돼 있을 때 희망퇴직 신청을 하셔야지, 시류에 맞춰서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희망퇴직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버티세요. 버틸 때까지 버티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겨, 또 준비가 돼, 또 알아봤더니 그게 또 이제 그런 포지션이 나와. 그게 돈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렇게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때는 딱 받아야지.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 퇴직금 안 날려요. 왜? 내가 할 일이 생겼는데? 퇴직금 내가 36분의 1로 쪼개놔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 서포트하고 여기서 조금 버는 거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그 돈으로 내가 3년 자리 잡잖아요. 퇴직금 3년 쪼개놓으면은 3년 정도 자리 잡으면은 금방 3,400 벌어요. 그 기간만 퇴직금 잘 쪼개가서 내가 한 100만 원, 150만 원 벌어서 보태면은 뭐 가게에 전혀 문제 없죠. 그렇게 가시는 게 희망퇴직을 슬기롭게 가시는 겁니다. 그게 준비 없는 희망퇴직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게 회사 안에서 당하는 게 낫지, 나와서 수치와 조롱은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양복 입고 어디 출근할 거예요? 이미 퇴사했는데? 그거 누가 알아줘? 그러니까 희망퇴직 반드시, 그 회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잖아. 희망퇴직은 왜 같이 그 따라가려고 막 부응해 주시려고 그래. 평상시에 부응도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희망퇴직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1차 때 피하고 2차 때 피하고, 끊임없이 피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가고, 그래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년 다가와. 정년 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때 내가 이제 준비가 되면. 준비되어 있는 희망퇴직, 준비되어 있는 퇴직, 그래야지만 여러분 홀로 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